오늘은 알레한드로 융거의 클린이라는 책 중에 독성의 무지한 현대의학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증상의 원인을 잘 찾아내는 의사를 가리켜 위대한 진단 전문가라고 한다. 내가 아는 어느 위대한 전문가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보통 결국 찾으려는 것을 찾아낸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을 뿐이다.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서양의학이 독성의 존재와 그것이 질병의 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을까? 내가 독성에 대해 좀 더 일찍 알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다. 현대의학은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다. 보통 병원에서는 어떨 때 독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어린이가 위험한 화학물질을 먹었거나 누군가가 처방약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와 같이 급성 중독인 경우,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관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될 뿐이다. 그리고 내과 의사에게 클린의 관점에서 디톡스에 대해 물어보면 많은 이들이 엉터리 치료라고 무시한다. 클린 같은 해독 프로그램의 가치를 의심하는 의사들은 그것을 뒷받침할 문헌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디톡스 프로그램에 대한 의학적인 데이터베이스, 즉 과학적인 연구 결과나 발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결국 서양식 실험 기록, 서양 의학 연구에 편중한 것들에만 포함하는 게 아닌가. 그러므로 이러한 폐쇄적인 관점은 계속 이어지고 강화된다. 때문에 킬레이션, 혈관을 해독하는 주사요법 같은 귀중한 치료 방법도 엉터리라고 무시할 때가 많다. 더욱이 디톡스에 대한 연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에 부딪힌다. 대규모의 이중 맹검위약 대조 연구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제약회사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의 특효약의 수익성이 없다면 연구에 그런 막대한 자금을 들이겠는가? 기업 입장에서는 채소와 과일이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려고 돈을 쓸 리 없다. 하지만 기능의학이 등장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타당성을 입증하면서 서양의학의 빈틈을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 건강에 대한 다차원적인 역량을 고려하는 기능의학은 동양의 사고와 서양의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시켜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독성은 질병이나 특정한 증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공기를 호흡하고 오늘날의 음식을 먹고 오늘날의 도시와 교회, 시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부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 좋지 않은 상태를 설명할 때 나는 독성이라는 단어를 쓴다. 독성의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예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증상을 알아채든 못하든 독성은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정도는 달라도 누구나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시기적절하게 제거되지 못한 독소는 순환기에 남아서 자극과 손상을 일으킨다. 세포와 조직은 자극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런 독소를 끌어모아서 점액으로 덮는다. 염증과 같은 생존 메커니즘에 의한 한동안 생명을 지킬 수 있지만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는 의사와는 무엇보다 먼저 환자의 몸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인도의 아유르베타 의사나 한의사는 일단 환자의 몸에 독성 배설물이 정체되거나 쌓여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피부가 칙칙한지, 혀에 백태가 꼈는지, 눈의 흰자 위에 회색이나 황색, 붉은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규칙적으로 변을 보는지, 소변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 땀을 언제 얼마나 흘리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 수천 년간 이어온 이들의 전통은 환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근원으로 해독 능력, 즉 유독한 배설물, 해로운 생각과 감정을 없애는 능력을 중시한다. 이 해독 능력의 상실은 당신이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 왜 알레르기, 두통, 변비, 악몽, 불임, 그 밖의 정체가 불분명한 통증으로 고통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독성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우리 몸을 괴롭히기 오래전부터 몸속에는 독소가 축적됐을 것이다.
과식을 하거나 소화시키기 어려운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음식을 먹을 때도 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과식을 하고 정제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장기관에 손상을 준다며 정화요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의 가로수, 스모그와 더러운 물, 소음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만약 우리가 지금과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살면서 적절한 해독 기능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 비쩍 마른 채 누런 이파리들로 번지다가 결국 고사해버리는 나무와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독소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목숨을 구할지도 모른다. 상황이 금세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지식이 있어야만 지구의 생물과 지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참, 이게 뭘까 하는 글들이네요. 그쵸? 저도 읽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디톡스라는 것과 독스라는 것, 독소, 이 두 가지 단어가 흥미롭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계속 제가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읽어가면서 읽어드리고 싶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비 오는 것 같아요. 시드니도 비 오고 있고 한국도 많이 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피해 피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해나 인명을 잃지 않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그리고 안전하세요.